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기존에는 이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에 관련된 부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주식과 채권의 어떤 상대 가격, 그러니까 일종의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효율적인 내가 자산을 투자하기 위한 구조 자체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상대 가격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평가하는 방식을 공유드리고자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밸류에이션이고요. PE 값입니다. PE 값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롱본드 인트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이 친구는 이제 S&P 500은 보시면 한 30배, 32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 기준으로 보면 34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는 한 5.5% 정도 이제 정책금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 둘 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채권 5.5% 측면에서의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불황이 오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G값이 0이다. 그러니까 성장률 값이 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불황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5.5%분의 1이 P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이 되는데, 이게 한 18.1818 되니까 한 18배 정도, 이제 어감도 좀 이상하니까 18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5.5%가 대응되는 P 값은요 18배가 되고요. 지금 현재 34배니까요. 그 34배가 18배가 되려고 하면 50%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됩니다. 즉 채권 시장 금리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불황 시나리오를 채권 시장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50%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배 정도의 P 값이 30배 정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5.5% 아니겠습니까? 그럼 5.5%가 30배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한 2.5에서 3%까지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즉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나빠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은 불황의 시나리오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한 3% 정도 되면 아마 3%분의 1이니까요. 이러면 한 30배가 조금 넘는 밸류에이션이 나올 것, P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3.3%분의 1이 3.333이 되기 때문에 약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과 같은 값을 가지려고 한다면 현재 금리보다 약 한 2.5에서 3%가 떨어져야 된다. 즉 현재의 주식 가격이 유지되려고 하는 밸류에이션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급하게 현재 금리보다 5.5%가 아니라 3% 미만의 금리를 가져야 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튼 주가가 여기서 버티려고 한다면 금리가 급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채권 가격 측면에서 급등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 가격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50% 폭락을 해서 채권 금리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권 금리는 여기 있겠지만 주식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지금보다 이제 50% 정도 반토막 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 간의 상대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각각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냐? 금리가 급락하는 거냐? 아니면은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급락하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거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각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것이 더 유력한 스토리인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전략이 일단은 개별 자산 기준으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힌트를 얻고 싶다. 그러면 다른 자산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의 금리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난 채권 투자자인데 실제 금리가 떨어질까? 그래,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찾고자 한다면, 진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나, 지금 이익 추정치가 막 망가지거나 이래서, 혹은 밸류에이션이 막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나 라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채권 가격의 어떤 객관적인 수준 자체가 어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가격을 평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한 값을 가진다기보다는 추세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가격의 어떤 수량값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막상 코로나 터졌을 때도 한 2,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급하게 벌어졌다가 결국은 다 수렴을 했었던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처럼 자산 간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정리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